안녕하세요. 제가 기존에 유튜브로 투자 이야기를 종종 해드렸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저의 스스로의 기록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었던 건데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투자 이야기를 재밌게 보고 궁금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신축 아파트 1개, 그리고 재개발 1개, 구축 3개 이렇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주식도 1억 정도 굴리고 있습니다. 투자 없이 노동소득으로만 부를 축적하는 건 힘든 것 같아서 저도 2021년 3월부터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투자는 2016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빌라 전세를 살면서 굉장히 만족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 나이 때 부모님이 뭐하고 계셨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은 자식 셋을 낳고 식탁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내 식탁을 봤습니다. 조카가 쓰다 버린 가나다 라마바사 어린이 책상에 밥그릇에 밥과 그 위에 반찬을 대충 얹어서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나도 식탁에서 밥을 먹고 싶다. 그게 바로 투자의 시작이었습니다. 2016년이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시기였고 이제는 부동산이 끝났다며 아파트를 보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격이 오르고 말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좋은 아파트에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싶다. 그뿐이었어요. 그때 친구 남편과 얘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본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며 원하면 같이 구경 가자고 했고 구경을 갔다가 저는 덜컥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3년 후 입주할 수 있는 새 아파트, 브랜드, 대단지, 역 바로 앞에 있었고 회사가 매우 가까웠어요. 그리고 마트도 생긴다고 했는데 이대로 지어진다면 진짜 난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 집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 집은 30평이 이제 10억을 훌쩍 넘은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2021년 2년 실거주 후 전세를 놓고 그 전세금으로 25년에 완공이 될 재개발에 투자를 했고 법인을 설립해서 3개의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투자로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쌀 때 사야 한다. 올라가는 가격에 비싸게 올라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서 가격이 주춤하고 있을 때 구매하라. 두 번째, 매수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미 지어진 집을 돈 주고 사거나 분양받는 것 외에도 재개발 입주권, 분양권 매수, 경매 등 시기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쓰자입니다. 저희 투자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하는 말이 돈이 많았겠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 당시 수중에 저는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3억 5천. 분양권은 처음에 계약금 10%만 내고 나머지는 입주할 때 대출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 그렇게 많은 돈으로 보이시나요? 오래 일하고 돈을 모으셨다면 5천만 원 모으신 분들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말씀하시는 건 운이 좋았네입니다. 투자는 시기를 사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좋은 시기를 돈으로 산 거 맞습니다. 지금이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집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무조건 사실 건가요? 아마 그러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대폭락이 온다면 기뻐하면서 매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다음 시장을 기다릴 거예요. 운이 좋았던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매수를 한 건 저의 능력입니다. 그때는 쌌고 지금은 비싸잖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미 나는 늦었어. 그냥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라방을 하면서 20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80년대 신문 기사예요. 이때도 집값 때문에 힘들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지나쳤을 뿐. 학생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좋은 회사 취직해서 좋은 점은 대출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레버리지 잔뜩 일으켜서 투자하면 됩니다. 공부 말고 다른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잘하는 거 하세요. 서울대, 연고대 나와봐야 대기업에서 노예처럼 일합니다. 자가 잘하는 분야에서 돈을 벌고 모으고 기다리면 기회는 늘 또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하세요. 나 지금 돈 없어. 몰라. 이러면 안 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공부하세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복기입니다. 과거를 공부하세요. 어떤 정책에 따라 시장이 변했는지를 보세요. 그 변화를 공부하다 보면 지금도 시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요.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과거 정권 변화에 따라 정책 변화가 보이고 그에 따른 시장 변화가 눈에 띄게 됩니다. 공부가 끝났으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세요. 저는 저만의 원칙에 따라 투자를 합니다. 최근에 미용실에 갔어요. 그분은 제가 투자하는 걸 아셔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집값 떨어지는데 괜찮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요즘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샀다가 불안해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투자 원칙에 의해서 샀고 살 때부터 매도 계획과 문제가 있을 때 탈출 계획 그리고 최소 향후 2년간의 매가 흐름 변화를 예측하고 샀기 때문이에요. 전국을 보며 충분히 비교하기 샀기 때문에 시장이 잠깐 흔들린다고 해도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100% 예측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투자에 성공했다면 모두가 부자일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하다가 돈을 잃어요. 상승장에 모든 자산을 넣었는데 시장이 바뀌어서 하락을 합니다. 이때 대응력이 없으면 다 잃게 되고 대응력이 있으면 그 부를 빼앗아서 더 큰 부자가 됩니다. 그 대응력 중 하나는 바로 노동소득입니다. 요즘 돈을 넣었다 하면 오르는 시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주식이나 부동산에 올인을 하느라 자기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던 자산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때 나를 지켜주는 건 노동소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업에 소홀하지 말아요. 결국 그 힘든 시기를 나랑 같이 견뎌줄 사람은 노동소득이고 그 힘든 시기가 지나면 비로소 부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정확한 시기를 말하면서 폭등, 폭락을 외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정확한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요. 뉴스도 검증하세요. 모든 정보는 한 번 더 검증하세요. 돈이 많다고 행복을 보장하지 않지만 많은 불행을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다음 기회를 함께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봐. 내 모자 뺏었어. 光波的模拟，突破的秀气的闪光，别让我的唱片。더 더럽겠는데.